지난 1일부터 연일 기록적인 물폭탄이 전국에 쏟아지면서 조계종 교구 본사를 비롯한 전통 사찰에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이번 장맛비는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다음 주까지 이어질 전망이어서 산간 지역에 자리한 사찰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한국불교를 대표하는 30개 종단 대표들은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쉼터인 나눔의 집과 동고동락해온 불교계 헌신을 폄하하고 훼손하지 말아야 한다며 나눔의 집 사태의 원만한 해결을 호소했습니다. 고령화 시대 스님들의 노후 보장이 불교계 핵심 과제로 떠오른 가운데 조계종 제25교구 본사 봉선사가 승려복지회를 출범시켜 승려복지 활성화에 나섰습니다. 찬란한 불교 문화를 꽃피웠던 백제의 700년 역사 가운데 한강 유역 첫 도읍지인 한성 백제의 역사를 재조명하려는 움직임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백제의 불교를 전한 마라난타 스님과 스님이 한산에 지은 절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대구와 경북 지역 교수불자들의 모임인 법륜불자교수회가 신임 회장 취임과 함께 지역에 산재한 불교 문화의 콘텐츠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5일 수요일 BBS 뉴스입니다. 지난 1일부터 연일 기록적인 물폭탄이 전국에 쏟아지면서 조계종 교구 본사를 비롯한 전통 사찰에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이번 장맛비는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다음 주까지 이어질 전망이어서 산간 지역에 자리한 사찰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첫 소식 정영석 기자입니다. 지난 주말부터 이어진 기록적인 폭우로 조계종의 전국 교구 본사를 비롯한 전통 사찰들의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조계종에 따르면 어제 오후 6시 기준 호우 피해가 발생한 사찰은 전국 16곳으로 파악됐습니다. 서울과 경기 5곳, 강원 1곳, 충남 1곳, 경북 경남 6곳, 부산 1곳, 전북 전남 2곳 등입니다. 이들 지역의 사찰들은 하천 범람이나 축대 붕괴, 침수 등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특히 보물채 290호인 고창 선우사 대웅전은 지붕 부위가 꺼지면서 누수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서울 성북구의 전통 사찰 적조사는 대웅전의 처마 기와가 떨어져 나갔고 남한강변에 자리한 경기도 여주 실력사는 계속된 장대비로 설법전 보수공사 현장이 침수됐습니다. 속초 신흥사 경내엔 하천이 범람했지만 다행히 인명이나 전각 등의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예산 수덕사는 폭우를 동반한 강풍으로 경내에 조성된 나무가 부러졌고 김천 직지사는 설법전 앞 대문 기와가 쏟아지는 비에 흘러내렸습니다. 영천 은혜사는 산내 암자인 운부암과 묘봉암에 토사가 유출됐고 경남 하동 쌍계사는 북사암 보호수의 축대가 파손됐습니다. 해남 대흥사는 낙뢰로 폐쇄로 TV 전체가 고전하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사찰들이 산속에 있으니까 일단 계곡이나 이런 것을 접해 있으니까 물 흐르는 것을 좀 잘 이렇게 조절해 하셔가지고 뭐 배수 같은거나 또 사찰의 또 위험한 석축이나 이런 것을 좀 잘 살펴보고 TV나 라디오나 이렇게 귀를 기울이셔가지고 위급한 상황이 있으면 빨리 대피하고 적절히 조처할 수 있는 그런 예방 요령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문화재청은 이번 호우로 사찰에서 발생한 피해를 보면 목조 건물의 기와 탈락이나 파손, 지붕 누수 등의 사례가 대부분이라고 밝혔습니다. 문화재청은 폭우로 훼손된 문화재에 대해선 긴급 보수비 투입을 검토하는 등 이른 시일 안에 원상 복구에 나설 계획입니다. 조계종은 앞으로 내리는 많은 비로 추가 피해가 우려된다며 특히 산간 지역에 자리한 사찰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조계종은 25개 교구 본사를 중심으로 전국 사찰의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 현황을 계속 파악하고 대책을 강구할 방침입니다. BBS 뉴스 정영석입니다. 정부가 집중호우 피해가 큰 지역에 대해 특별 재난지역 선포를 포함한 지원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정부 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특히 피해가 큰 지역에 대해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중심으로 특별 재난지역 선포를 포함한 신속한 지원 방안을 검토하라고 말했습니다. 정 총리는
무엇보다 인명피해가 더 이상 생기지 않도록 하는 데 역점을 두고 피해 최소화를 위해 긴장감을 갖고 철저히 대처하라며 비가 그치는 대로 조속히 피해 복구에 나서달라고 주문했습니다. 한국불교를 대표하는 30개 종단 대표들은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쉼터인 나눔의 집과 동고동락해온 불교계 헌신을 폄하하고 훼손하지 말아야 한다며 나눔의 집 사태 원만한 해결을 호소했습니다. 한국불교 종단협의회는 입장문을 내고 경기도가 민관합동조사단을 구성해 내부 종사자 의사에 따라 조사를 진행하고 법인 기능을 무력화시킨 행정처분은 저희를 의심하게 만드는 갈등의 시작이 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종단협은 형식적인 거치례로 방문해 오랜 세월 노부모를 부양해온 가족의 잘못만 지적하며 상처를 주고 재산까지 욕심내는 사례의 전철이 불교계에 남지 않도록 순리적 해법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습니다. 종단협은 불자들의 상징적인 시설인 나눔의 집이 비난의 화살이 되고 있음을 회원 종단 모두가 깊이 자성하는 동시에 임원진과 관계 당국에 모두가 만족하는 시설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고령화 시대 스님들의 노후 생활 보장이 불교계 핵심 과제로 떠올랐는데요. 조계종 제25교구 본사인 봉선사가 승려복지회를 출범시켜 오늘 10월부터 소속 스님 10명 중 7명 이상이 복지 혜택을 받게 됩니다. 그동안 복지 사각지대에 놓였던 비구니 스님들도 수행연금 혜택 등을 받게 돼 승려복지를 질적으로 한 단계 끌어올렸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김호중 기자가 보도합니다. 남양주 봉선사의 승려복지회가 현판식을 갖고 본격적인 출범을 알렸습니다. 승려복지 확대는 지난해 봉선사 주지로 취임한 초격 스님의 당선 공약이었습니다. 봉선사에 적을 두거나 소임을 맡고 있는 스님 모두가 전법과 포교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수행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입니다. 한마디로 출가부터 열반까지 본사가 책임지겠다는 겁니다. 스님들 수행을 하시는 데 있어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 노후 대책에 대한 토론을 많이 하고 이제 계십니다. 그래서 그 교구에서부터 좀 책임져주는 교구가 좀 돼야 되지 않겠는가 싶은. 수행연금으로 매달 10만 원씩 오는 10월부터 지급합니다. 대상은 봉선사의 재적, 재직, 문도 스님으로 상급 승가고시를 이수해야 하며 연금 수령 의사를 밝혀야 합니다. 봉선사 재적승이 되어 있고 본래 문도는 뭐 무슨 해인사 문도나 이렇게 되어 있는 분들이 이제 있으시거든요. 이분들께서 폭을 넓혀서 신청을 하시면은 재적승이게 저희가 지급을 하지만 그러나 본인이 내가 봉선사 무관하게 그냥 25교구 재적으로만 되어 있기 때문에 신청을 안 하시는 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급을 안 하는 그런 원칙입니다. 봉선사와 말사 85곳의 재적승 333명 가운데 250명이 수행연금 혜택을 받게 됩니다. 특히 기존 문도와 문파의 지원 범위에서 빠져있던 비구니 스님들이 포함돼 차별 없는 복지가 이루어졌다는 평가입니다. 비구니 스님들이 많이 이제 혜택을 받죠. 교구 복지는. 문파나 문도나 이제 그런 것은 이제 비구니 스님들은 관련 없던 부분이었잖아요. 이 같은 복지 제도가 지속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재원 마련이 필수적입니다. 교구 분담금이나 수익 사업을 비롯해 신도들의 적극적인 승보 공양 후원이 관건입니다. 다른 신도들도 참 좋은 생각으로 많이 동참을 해주시기 때문에 그래도 뭐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이들한테 설명을 해도 아이들도 부담 없이 동참을 할 수 있게 되니까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조계종의 승려 복지 제도가 시행된 지 10년째를 맞으면서 이를 뒷받침할 교구별 복지 체계가 서서히 자리를 잡는 가운데 승려 복지의 교구별 편차를 좁히는 방안도 해결해야 할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BBS 뉴스 김호준입니다. 코로나19 이후 한국불교의 미래와 시행 활동의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는 특강이 열립니다. 서울 봉은사는 오는 8일 오후 1시 경내 보우당에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
불교의 미래와 신행 생활을 주제로 여름 특강을 연다고 밝혔습니다. 특강에서는 질문이 멈춰지면 스스로 답이 된다의 저자 원재 스님이 강사로 나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진단하고 신행 생활의 뉴모델에 대한 의견도 나눌 예정입니다. 김천 수도암에서 정진 중인 원재 스님은 세계 45개국 만행을 담은 저서 출간 이후 교보문고와 붓다 빅퀘스천 등에서 대중과의 만남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찬란한 불교 문화를 꽃피웠던 백제의 700년 역사 가운데 한강 유역 첫 도읍지인 한성 백제의 역사는 무려 470년에 달하는데요. 최근 한성 백제 역사 찾기 움직임 속에서 백제 불교를 전한 마라난타 스님과 스님이 한산에 지은 절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홍진호 기자입니다. 불교계는 지난해 11월 백제 불교를 처음으로 전한 마라난타 스님의 고향 초타 라우르에서 굽업순례의 길 복원을 발언하며 관련 현판을 제막했습니다. 당시 파키스탄을 국빈 방문한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은 파키스탄 대통령 등을 만나 불법을 전해준 고마움을 여러 차례 강조했습니다. 한반도에 불법을 전해준 마라난타 존자님의 행적을 찾아보고 간다라 불교 문화 유적을 살펴보면서 올바른 불법의 가르침을 다시금 되새기고자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고구려는 중국으로부터, 신라는 고구려를 통해 불교를 받아들였지만 백제불교는 대승불교의 거점이자 불상이 처음 만들어진 간다라가 시원지이기 때문입니다. Over the centuries, what I gather is that the spread of Buddhism was towards Korea started from Swabi. Maranatha, basically he was from Gandhara and he was a monk and he first visited to China, and from China with a cheap Chinese monk he visited to South Korea. 마라난타 스님은 옛 동진에서 배를 타고 현재 영광 법성포에 첫 발을 내디뎠고 이후 백제의 수도 한성으로 올라가 침유왕에게 불법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백제의 첫 도읍지에 세운 절이 어디인지는 아직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한성 백제 또한 현재로서는 잠실 몽촌 토성과 풍납동 토성 등이 유력하지만 다산 정약용은 경기도 하남시 충궁동 일대를 후보지로 꼽기도 했습니다. 즉 마라난타 스님이 지은 한산의 절이 어딘지 밝혀내는 것은 위례성의 위치만큼 한성 백제 역사 찾기에 단초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산 아래에다가 침유왕 때 384년 침유왕 때 그 마라난타 스님이 와가지고 한산 아래에 절을 지었다. 그리고 10명에게 뭐 승첩을 줬다. 이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하남에 대한, 그러니까 한성 백제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중요한 실마리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게 동사지가 될 것 같고요. 간다라에서 시작된 마라난타 스님의 전법 여정 보고는 불교를 국교로 받아들인 한성 백제 역사 찾기에 출발점이자 마침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 조계사에서 BBS 뉴스 홍진호입니다. 언론과 미디어, 학교 교과서 등에 나타난 만해 스님의 사상과 가르침을 짚어보는 자리가 마련됩니다. 동국대 만해연구소는 오는 8일 오후 2시 동국대 만해마을에서 미디어에 나타난 만해상과 그 의미를 주제로 2020 만해축전 기념학술대회를 개최합니다. 학술대회 일부에선 고재석 동국대 만해연구소장이 기억과 풍문 그리고 역사라는 제목으로 기조 강연을 진행하고 이성수 불교신문 기자가 언론 미디어에 나타난 만해상과 그 의미를, 전한성 인천대 교수는 중등 국어과 교과서에 나타난 만해시의 위상과 교육 양상에 대해 발표합니다. 그동안 만해연구소는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와 크라스키노, 일본 시모노세키, 중국의 요녕성과 길림성 일대를 찾아 선승이자 시인, 혁명가로서 근대인이자 세계인이었던 만해 스님의 발자취를 살펴본 바 있습니다. 문화재 지킴이 운동은 국민들의 자발적 참여로 문화재를 알리고 보존하자는 취지로 시작됐는데요.
불교계 청소년 단체인 경남 파라미타 청소년협회 청소년 문화재 지킴이들이 하반기 내고장 문화재 지키기에 나섰습니다. 부산 BBS 박영록 기자가 보도합니다. 예년 같았으면 수백여 명이 모였을 통도사 마산포교당 정법사법당에 올해는 50여 명만 모였습니다. 경남 파라미타 청소년협회에서 코로나19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해 청소년 문화재 지킴이 대표 학생과 지도교사만 1일 열린 발대식에 참가하도록 했기 때문입니다. 이날 문화재 지킴이 대표 학생들은 내고장 문화재는 내가 지킨다라는 선서를 함께하며 1문화재 1지킴이 활동, 문화재 애호 활동을 펼쳐나갈 것을 다짐했습니다. 경남 파라미타 청소년협회에서는 청소년들의 문화재 지킴이 활동에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우리 파라미타에서 토요일, 일요일 날 문화재 애호 활동하러 가면 같이 갑니다. 그때는 버스 대신에 가지요. 그때 같이 가도 되고. 그래서 문화재를 알고 그리고 문화재를 찾고 가꾸고 하는 그 역할을 내고장에 있는 문화재는 내가 지킨다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문화재 지킴이 활동을 했으면 좋겠다. 올해 경남 청소년 문화재 지킴이에는 경남기술과고등학교를 비롯해 32개 학교가 참여했습니다. 또한 김해 불인사 학생회, 창원시 복림 청소년 수련관 등 8개 사찰 기관에서 동참해 모두 1,075명이 회원으로 활동하게 됩니다. 경남 파라미타 청소년협회 총재 도문 스님은 문화재 지킴이 청소년들에게 생명의 소중함을 알고 이웃을 생각하는 자비로운 마음을 가져줄 것을 당부하며 사회에 필요한 인재로 거듭나길 발언했습니다. 자아의 정체성을 확립하여 지혜롭고 창조적인 사람이기를 부처님께 바람하며 파라밀타 청소년 협회의 다양한 활동을 통해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에서 꼭 필요한 인재로 거듭나기를 간절히 바람하겠습니다. 이날 발대식은 문화재 지킴이 활동 영상 상영, 분회기 전달, 우수회원 표창, 내빈 축사와 격려사 등의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BBS 뉴스 박인호입니다. 여름 휴가철을 맞아 사찰 음식 전문가 스님과 함께 사찰 음식을 함께 만들고 체험하는 프로그램이 제주 금용사에서 마련됐습니다. 제주 금용사는 재용 스님과 함께하는 소박한 밥상, 사찰 음식 체험이란 주제로 프로그램을 통해 코로나19로 지친 몸과 마음을 힐링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참가자들은 사찰 음식 전문가인 재용 스님의 지도에 따라 여름철 제철 음식 재료를 활용한 사찰 음식의 진수를 배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두부를 이용한 음식, 또 콩, 특히 콩물, 콩국수를 이용한 음식, 또 여름에 많이 나는 가지를 이용한 음식, 그리고 또 여름에 꼭 먹어야 될 풋고추를 이용한 음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주 금용사는 사찰 음식에 이어 마련된 차 명상 프로그램까지 큰 호응을 얻음에 따라 다음 달 6일 2차 사찰 음식 템플스테이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대구와 경북 지역 교수 불자들의 모임인 법륜 불자 교수회 17대 회장에 대구 한의대 장호경 교수가 취임했습니다. 신임 장호경 회장은 미디어 문화가 주도하는 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서 불자 교수들의 역할을 찾고 첫 과제로 지역에 산재한 불교 문화의 콘텐츠화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대구 BBS 정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1988년 1차 운문사 수련회에 참석한 17명의 교수로 출발한 법륜불자교수회. 30여 년간 매월 성지순례법회로 선방의 문을 두드렸고 교학과 신행을 근간으로 지역 불교 활성화에 노력해왔습니다. 코로나19로 별도의 취임식 없이 임기를 시작한 17대 법륜교수 불자회장 장호경 대구 한의대 교수는 불자 교수들의 전공 지식을 살려 불교 중흥에 기여할 첫 방안으로 불교 문화의 콘텐츠화를 꼽습니다. 21세기는 우리가 말하는 문화의 시대. 그래서 과거의 불교가 주로 교리적인 것들을 갖고 법회를 많이 했다면 이제는 불교에 있는 그 교리를 문화 콘텐츠로 이렇게 확산하는 그런 역할을 법륜불자교수에서 하고자 합니다. 회원 교수들의 전문 지식을 활용해 대구와 경북에 있는 사찰 문화와 문화재,
역사와 인물 등의 스토리를 발굴해 책으로 출간할 예정입니다. 각 사찰의 그런 역사나 문화에 대한 스토리를 발굴하고 채록해서 책으로 출간하고 그걸 또 디지털 자료로 해서 홍보하는 것이 우리 법륜불자 교수회가 지금 해서 가장 좋은 활동이 아니겠나, 거기에 중점을 두려고 하고 있습니다. 법륜교수불자회 창립 멤버이기도 한 장 회장은 교수들이 잘 할 수 있는 저술 활동이 기록으로 남게 되고 불교 문화 콘텐츠, 미디어로 거듭나는 기초 자료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저술 활동에 젊은 교수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다 보면 구성원 스스로 주체가 될 수 있고 조직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젊은 교수님들을 좀 많이 이제 유입하고 활동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한다라는 게 종교 활동과 더불어 또 교수님들이 이제 여기 와서 어떤 의미 있는 활동을 한다면은 좀 더 보람을 느낄 수 있지 않을까. 대구를 대표하는 스토리텔링이 된 대구 근대 골목이 작은 이야깃거리에서 시작되었듯 수많은 유적과 역사를 간직한 불교 문화는 무한한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것이 그의 생각입니다. 현대인들의 관심이 미래가 아닌 현재에 있는 만큼 불교와 대중의 소통도 현재에서 찾고 싶다는 장호경 회장. 먼 미래보다 또 먼 곳보다는 내가 활동하고 있고 내가 서 있는 그 공간에서 우리가 모두 이렇게 이해하고 또 알고 또 신뢰할 수 있는 그런 불교로 거듭나는 것이 좋겠다. 이 장호경 법륜불자 교수 회장은 미디어 문화가 중심이 되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현대인의 관점에서 불교를 이해할 수 있는 노력을 하나씩 펴나갈 계획입니다. BBS 뉴스 정한현입니다. 조계종 제25교구 본사인 남양주 봉선사의 승려복지회 출범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한평생 수행과 포교에 매진하며 청정한 삶을 살아온 스님들이 나이가 들고 병들어 쓸쓸한 죽음을 맞이하는 현실을 조금씩 바꿔나가기 위한 노력은 계속돼야 할 겁니다. 이상으로 8월 5일 수요일 BBS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